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운명의 6월 1일 다가온다, 지금이라도 당장 집을 살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쯤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명의 6월 1일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6월 1일 이후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1년 6월 1일 각종 세금 강화와 임대차 보호법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며 어떤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종부세 강화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최대 2.8%까지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높아지는데, 이렇게 봐서는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중에서 합산 공시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사람의 종부세는 기존 세법대로라면 약 1,500만 원 정도면 되지만 6월 1일부터는 똑같은 조건에서 종부세가 거의 3,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얼핏 계산해봐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배 넘게 증가해서 부담이 훨씬 가중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양도세 강화입니다.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집을 팔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6월 이전까지는 조정지역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세율의 10%, 그리고 3주택자도 20% 중과세되는 수준에서 그치고 5억 원 초과분부터는 양도 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진 않지만 6월 1일부터는 일단 양도 차익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서 양도세 최고세율도 45%로 인상이 됩니다. 조정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0%, 3주택 이상이라면 30% 양도세율이 추가로 적용되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3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팔 때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라면 그냥 단순 계산상으로만 보더라도 10억 원 중에서 거의 7억 5천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만 양도세는 수정 보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화된 세율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6월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 그리고 지방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보증금과 월세 조건은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만 6천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월세가 초과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도가 당장 6월부터 시행되면 어떤 파급 효과가 발생할까요? 자, 먼저 매매가 변동부터 예상을 해보죠.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서 보유세를 높였으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원활하게 시장이 돌아가는데, 보유세와 함께 양도세도 만만치 않게 높여버렸죠. 한마디로 현재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하기도 그렇고 팔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대부분 당장 중과세되는 양도세보다는 몇 년치 보유세가 훨씬 적기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그대로라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6월부터 신고가 의무화되면 누락할 수 있었던 소득이 모두 노출이 되는 만큼 모조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국 늘어나는 세금 부담만큼 임대료에 반영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대표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전세 대신에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월세 부담도 부담이지만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를 찾는 사람이 거의 그대로라면 이 경우도 앞으로는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6월부터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 전세가든 매매가든 폭등할 것이 뻔한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가 멤버십 회원 상담을 통해서도 꾸준히 받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주신 질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곧 다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텐데 이러다가 또 집을 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마음만 조급하고 주변에서 괜찮은 집이라고 추천을 받아도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인지 불안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불안감이 드는 이유는 아직 내 결정을 나 스스로 믿을 수 있을 만큼 나만의 기준이 성립되지 않아서 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나만의 기준, 이 나만의 기준이 없다면 아마도 앞으로
꾸준히 좋은 매물을 추천받아도 똑같이 불안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이며 결정을 내린 후에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6월 이후가 되면 여러가지 돌아가는 상황상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나만의 기준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섣불리 진입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지역을 나만의 기준으로 눈여겨보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별로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설령 6월 이후에 가격이 올라서 1순위 매물을 못 산다고 하더라도 2순위나 3순위 매물을 매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수익을 조금 덜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시장 상황과 정책 변화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나만의 기준을 세운 다음에 자신있게 진입하시고 달콤한 열매를 취하는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